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도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보시는 제목과 같이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논문은 이제 잠시 후에 보시게 될 Aspect Sentiment Triplet Extraction이라는 하위 과업을 처음 제시한 논문으로서 굉장히 많은 이용수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이 에스펙트 센티먼트 트리플 익스트랙션의 현재 모든 연구 혹은 방법론의 베이스라인을 실험의 베이스라인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에 이 에스펙트 베이스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대해서 백그라운드로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이 실험에서 어떤 결과를 보였고 또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음에 세 가지 이를테면 목표를 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적어보았는데요. 먼저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 내에서 여러 하위 가옥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속성 기반 감성 분석에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Aspect Sentiment Triplet Extraction이라는 과업이 처음 제시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오니 꼭 반드시 이 부분 명심하시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즉 속성 기반 감성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을 한 문장으로 혹은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업 혹은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은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aspect term, 그리고 aspect category, opinion term, 그리고 마지막으로 sentiment polar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aspect term 혹은 카테고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sentiment polarity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바로 오피니언 텀이 왜 Y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과업은 하나의 리뷰 단위로 진행이 되고 그 리뷰는 여러 개 혹은 단일 문장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또 그 리뷰에는 단일 혹은 여러 개의 이 요소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측에 이제 The Pizza is Delicious라는 아주 간단한 리뷰 문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에스펙트 텀은 바로 피자가 될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피자의 카테고리는 food, 이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자에 대한 상태 혹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delicious, 오피니언 텀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결과적으로 이 피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sentiment polarity는 positive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이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의 요소가 될 것이고요. 네 가지가. 그래서 주로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의 메인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각각의 요소를 추출하거나 탐지하거나 또 특히 센티먼트 분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각각의 가업들을 동시에 또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에 따라서 pair extraction, triplet extraction 네 가지를 다 찾는다면 쿼드 익스트랙션까지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이 트리플렛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여드린 예시보다 조금 더 긴 리뷰 문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저희 학습 목표였던 하나, 즉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 중에 여러 하위 과업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예시를 통해서 각 하위 과업들별로 입력값과 출력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준비한 The pizza is delicious, but the service is terrible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긴 문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크게 네 가지 메인 태스크가 이렇게 expect term extraction, category detection, 그 다음에 opinion extraction, 그 다음에 sentiment classification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core extraction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리뷰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각각이 이제 즉 aspect와 opinion이 아웃풋이 되는데요. 이것과 함께 좀 살펴볼 게 aspect, opinion, pair extraction이라고 있는데요. 이 서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core extraction은 aspect는 aspect대로, opinion은 opinion대로 각각 이제 추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example output을 보시면은 피자와 서비스가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고, delicious, terrible이 이제 opinion 처음으로 이제 추출이 되는 것인데, 이 페어 익스트랙션의 경우는 동일하게 센텐스가 입력이 되지만 이 에스펙트와 그와 해당하는 오피니언이 이제 페어로 묶이면서 이 하나가 이제 정답값이 되는 그런 아웃풋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자에 해당되는 딜리셔스와 함께 페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비스에 해당되는 터러블이 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페어 익스트랙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타겟 오리엔티드 오피니언이라 하는 것은 센텐스와 이제 타겟, 이를테면 에스펙트입니다. 그래서 타겟이나 에스펙트나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문장과 에스펙트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오피니언을 추출할 수 있도록 또 확인하게 추출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과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펙트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이 또 메인 태스크 중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이라면 이 태스크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센텐스와 에스펙트가 들어갔을 때 이에 대한 긍부정 레이블을 분류하게 되는 태스크가 있는데 이 태스크 말고도 여러 가지 하이 태스크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 서베이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떠한 태스크, 어떠한 요소를 추출하느냐, 몇 개 요소를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페어 익스트랙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에스펙트 센티먼트 트리플 익스트랙션은 문장이 주어졌을 때 에스펙트와 그다음에 요 폴라리티 그리고 오피니언이 한 쌍으로 묶여서 추출되는 것을 추출하는 과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예시를 통해서는 피자와 딜리셔스만 만약에 추출하게 된다면 페어 익스트랙션이지만 이에 대한 긍부정 레이블까지 함께 추출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비스와 테러블이 있을 때 그것이 네거티브다라는 것까지 추출하는 혹은 탐지하는 것을 이제 에스펙트 센티먼트 트리플 익스트랙션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리플렛이긴 하지만 이제 오피니언 텀이 아닌 카테고리를 추출하게 된다면 이제 에스펙트, 카테고리, 센티먼트, 디텍션이 되고 이에 대한 아웃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추출하게 되는 쿼드 프레딕션은 예상 가능하시다시피 food, pizza, positive, delicious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추출하는 그러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 기반 감성 분석 내 여러 하위 가업들에 대한 대표 방법론들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해 본 것인데요. 탁소노미로 정리해 보신 것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방법론은 뭐 뒤에도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두 단계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투 스테이지를 하고 있고요. 요 말씀드린 대로 에스펙트, 센티먼트, 트리플 익스트랙션 네, 첫 번째 혹은 이 과업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소개한 그러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 관련 하위 가업들은 이제 좀 동일한 혹은 자주 활용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SIM Evaluation Competition에서 제공된 이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보통 SIM Eval 2014, 2015, 2016 세 연도에 이어서 연이어 나온 이 데이터셋이고요. 이 중요한 것은 이제 도메인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속성 기반 감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들의 리뷰를 분석하는 부분, 과업이 되고 그 연구 분야가 될 것이고, 그때 활용하는 데이터셋의 이 도메인이
다음과 같이 좀 한정적이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은 랩탑, 즉 컴퓨터 혹은 노트북 사용 리뷰를 나타내는 데이터셋이고 이 REST라고 표기된 것은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식당 이용, 식당 후기에 관련된 데이터셋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electric, 호텔 뭐 등등이 있고 그래서 주로 이 보시다시피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도 이제 이따가 실험 부분에서도 확인하시겠지만 이 세 가지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나 혹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aspect, sentiment, triple extraction은 이제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aspect 텀과 opinion 텀 그리고 이 aspect, sentiment의 순서상을 탐지하는 과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드렸다시피 본 논문에서, 본 연구에서 처음 제시하고 등장하는 과업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앞서 그 논문의 제목에서 좀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이 what에 해당되는 경우 knowing what, 제가 지금 논문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what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how에 해당되는 부분, why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각각 aspect, polarity, opinion term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 즉 이 논문, 이 연구가 발표되기 전에 나왔던 연구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셨다시피 요소들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있고 이 네 가지 요소들을 단일적으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각각을 개별 과업으로 진행한 다음에 뭔가 하나로 합치는 그러한 후처리 방식을 택한 경우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뭐 이 두 가지 요소를 한 번에 추출할 시에는 문장 내에서 이제 여러 개의 요소가 존재할 시에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단계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긍부정 정보가 담긴 에스펙트 텀의 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이때 Unified Tagging System 혹은 Unified Tag Schema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의 목표,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의 두 번째 목표는 마찬가지로 오피니언 펌의 후보군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BIO 태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파이 태깅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BIO 태깅을 좀 응용한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형성된 에스펙트 텀의 후보군과 오피니언 텀의 후보군에서 이 에스펙트와 오피니언의 순서상 중 올바른 순서상을 탐지하는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때 특별히 이제 에스펙트와 오피니언의 좀 디스턴스를 활용하고 있는 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디스턴스 임베딩 혹은 포지션 임베 디스턴스 임베딩 같은데요. 네, 디스턴스 임베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이어서 이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에 앞서서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시퀀스 레이블링 혹은 유니파이드 태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유니파이드 태깅이 BIO 태깅의 좀 변형된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리뷰가 총 T개의 뭐 단어 혹은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은 토큰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니파이드 태깅 스키마는 이 에스펙트텀과 센티먼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는 태깅 스키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BIO 태깅도 각 단어의 태그를 분류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보시다시피 에스펙트텀과 센티먼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는 태깅이다라는 점에서 유니파이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실제 그 태깅의 예시를 준비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BIO 태깅이라 하면은 다음과 같이 begin, inside, end, 그리고 특별히 single이라는 것은 단일 단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외의 엔티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O로 표시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텀을
바탕으로 이제 포지티브냐 혹은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긴에 해당되는 단어, 그러니까 엔티티에 해당되는 단어, 특별히 포지티브에 해당되는 엔티티를 나타내는 그런 태그들과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를 나타내는 엔티티를 이제 표지하는 그런 태그들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 유니파이드 태그 스키마라고 부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피니언 태그 스키마는 즉 일반적인 말씀드린 대로 BR 태깅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Waiters are friendly and the fugu sashimi, 음식인가 보죠. Out of the world 하면은 이제 유니파이드 태그에 의하면 웨이터는 이제 단일 단어이면서 이제 에스펙트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friendly라는 오피니언 텀에 의해서 얘가 이제 우리가 센티먼트가 포지티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aiters가 이 싱글 에스펙트이면서 포지티브 그리고 fugu 사시미는 이제 멀티플 월드로서 마찬가지로 out of the world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죠. 포지티브를 나타내는 에스펙트지만 멀티 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B와 E로 함께 표시가 된 것이고요. 반면에 오피니언 텀에 해당되는 friendly와 out of the world는 각각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DIO 태깅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하고 이 제안하는 방법론은 말씀드린 대로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단계의 결과물은 결국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펙트 후보군과 오피니언의 후보군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 두 후보군의 각각의 조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페어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어를 이제 스테이지 2에서 올바른 페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기억을 해 두시고요. 특히 이 스테이지 1의 경우는 이전 연구에 있는 유니파이드 모델이라 부르는 방법론을 거의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유니파이드 모델을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제목의 논문에서 처음 제시된 것이고요. 앞서 보셨던 이 유니파이드 태깅 스키마, 여기가 잘못됐네요. 스키마가 적용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 방법론은 이제 타겟 베이스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즉 에스펙트 텀과 이에 대한 센티먼트의 분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태스크를 위한 방법론이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이 한 개가 하나의 방법론이고 이제 이 각각의 타임 스텝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각각은 타임 스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하나의 이 세로 구성을 보시면 될 텐데 크게 세 가지의 주요 구성이 있습니다. 먼저 boundary guidance, sentiment consistency, 그리고 opinion enhanced라고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시게 될, 좀 잠시 후에 보시게 될 2 스테이지에서는 요 boundary guidance와 sentiment consistency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by LSTM을 이용한 다음에 이렇게 sentiment SC와 BG를 이용해서 unified 태깅을 예측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참고적으로 이 오피니언 인핸스드를 통해서는 타겟의 즉 아스펙트 텀의 바운더리를 미리 예측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유니파이드 모델 중에서 바운더리 가이던스라고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이 바운더리 가이던스를 통해서 저희는 이 유니파이드 태그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좀 노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by LSTM 모델이 있고 각각은 이제 T하고 S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에 있는 것은 타겟 이제 LSTM T고 두 번째는 이제 센티먼트에 해당하는 LSTM S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바운더리 가이던스를 통해서 요 Z 틸다 S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에 앞서서 이
Z의 S 프라임이 있고 Z 그냥 S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 ZS는 Unified Score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Unified Score는 보시다시피 요 LSTM-S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또 요 LSTM-S에 필요한 점은 요 LSTM-T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는 요 LSTM-T를 통해서 Probability Score에 해당되는 ZT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ZT를 통해서는 에스펙트의 요 BIO 태깅을 예측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LSTM S를 거쳐서 Unified Score를 구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요 LSTM S를 통해서 우선 HS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 HS가 다시 한번 후에 바로 이어서 살펴볼 요 SC를 통해 H 틸다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 H 틸다를 통해서 우리는 ZS를 구하게 될 것이고, 요 앞서 구했던 LSTM-T를 통해서 요 ZT를 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요 ZT와 요 ZS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 Z 틸다 S를 구하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먼저 이 Z 틸다 S를 구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Z, S 프라임 그리고 ZS가 필요한데 먼저 이 ZS 프라임은 앞서 보셨던 이 ZT로부터 구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Transition Based Sentiment Score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요 바운더리 우선 에스펙트의 바운더리를 구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적절한 요 유니파이드 태깅이 예측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요 매트릭들을 보면 아시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요 Z 어디일까요? 요 ZT를 통해서 우리 먼저 요 에스펙트가 뭐 B다, I다, E다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면 사실 B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유니파이드 태그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세 가지가 될 것입니다. 가령 B 포지티브, B 뉴트럴, B 네거티브. 마찬가지로 I를 예측했다면 이 이후에 나오게 될 유니파이드 태그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요 바운더리와 실제 유니파이드 태그의 그 얼라인을 맞춰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제가 돌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 단계에 걸친 요 아웃풋들을 이용해서 요 결과적으로 바운더리 가이던스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 유니파이드 태그를 예측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sentiment consistency는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aspect가 멀티워드인 경우에는 사실 유니파이드 태그상 동일한 sentiment여야 합니다. 가령 이제 아까 보셨던 후구 사시미가 모두 다 포지티브라고 가정한다면 후구에 대한 유니파이드 태그가 포지티브여야 되고 또 사시미에 대한 마찬가지로 유니파이드 태그가 포지티브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티먼트가 멀티워드 내에서 다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유니파이드 모델을 거의 차용해서 본 논문에서도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는데 특히 이 스테이지 1에서 거의 활용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테이지 1은 레프트 파트와 라이트 파트가 있는데요. 이때 레프트 파트에서 이 유니파이드 모델의 구조를 동일하게 활용했습니다. 아마 보시다시피 LSTM-T, LSTM-S, SC 바운더리 가이던스가 있는 것이고 이 바운더리 가이던스를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이때 바운더리 가이던스가 기존의 실제 이 유니파이드 모델과 달리 오피니언 텀의 정보인 요 H, OPT와 H 틸다 S를 결합해서 HU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가이던스의 역할은 요 유니파이드 태그의 확률 분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앞서 설명드린 요 HU가 활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 HU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이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레프트 파트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일단 이 바운더리 가이던스 죄송합니다. 타겟의 바운더리를 예측하는 부분과 궁극적으로 이 유니파이드 태그를 예측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우리가 이 레프트 파트, 스테이지 1의 레프트 파트의 아웃풋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유니파이드 모델의 과의 차이점입니다. 즉, 유니파이드 모델은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펙트 텀을 추출하는 것과 그에 대한 센티먼트를 분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가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까지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 오른쪽 파트, 즉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두 가지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게 되는데 바로 GTG 그리고 GOPT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오피니언 텀과 에스펙트 텀의 서로의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문장이 주어진다면은 이 오피니언 텀을 구하기 위해서 이 디펜던시 파싱을 이용해서 관계 그래프를 형성한 다음에 이를 GCN 레이어에 입력하게 됩니다. GCN 레이어는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프 네트워크 종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디펜던시 파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리제이선시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HO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서 활용이 되냐면 바로 이 TG라고 표현되어 있는 타겟 가이던스에 표현이 됩니다. 이용이 됩니다. 활용됩니다. 그래서 타겟, 즉 에스펙트 텀 정보와 GCN의 출력 값을 활용하는 하나의 모듈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TG를 통해서는 마찬가지로 오피니언 텀의 태깅을 분류하지만 요 TG의 의의는 바로 이 타겟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YTG, 즉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오피니언 태그, 즉 BIESO를 예측하는 것이고 이때의 probability를 ZTG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ZTG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 by LSTM을 하나 더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위한 by LSTM이므로 GCN의 출력값을 그대로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히든 스테이트를 출력하게 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바로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예측하기 위한 확률 정보를 구하기 위한 단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두 가지 확률 분포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 바운더리 가이던스에서 요 by LSTM OPT에서 나온 출력 값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요 HU가 여기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테이지 1에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 4가지의 로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이 4가지 로스를 구하기 위한 각각의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ZT는 에스펙트의 그 바운더리 확률 분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은 에스펙트의 BIO 태그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 요 GTS는 Unified Tag Probability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 보셨던 실제 이 Unified 태그를 예측하기 위한 확률 분포 그리고 그에 대한 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는 방금 보셨던 이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위한 과정인데요. 이 ZTG는 먼저 타겟 인포메이션이 반영된 오피니언 태그 프로버빌리티라고 볼 수 있고 이 반대로 COPT는 이 타겟 인포메이션이 특별히 활용되지 않은 그러한 오피니언 태그 프로버빌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서 스테이지 1 단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스테이지 2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 뭐 에스펙트 텀의 후보군을 나름대로 우리가 형성할 수 있고 또 오피니언 텀의 후보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후보군 에스펙트와 오피니언의 후보군에서 뭐랄까요? 후보군을 이루는 각각의 조합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그 중에서 올바른 순서상을 찾는 것이 결국에는 스테이지 2의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 스테이지 2에서의 핵심은 다들 이해하실 수 있다시피 결국에는 오피니언 텀과 에스펙트 텀은 만약에 순서 같은 이제 뭐랄까요? 대응이 되는 이 순서상은 근접하여 등장한다는 개념이 근접하여 등장하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간의 거리 정보를 단어 간의 거리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가 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디스턴스 임베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지션 임베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새로 설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단어 간의 거리라고 하는 이 아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웨이터스와 프렌들리는 올바른 에스펙트와 오피니언의 조합이고 후구사시미와 프렌들리는 옳지 않은 틀린 순서쌍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단어 간의 거리 표시를 했을 때 웨이터와 프렌들리는 보시다시피 두 칸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각각 이제 2라고 표시되는 인덱스를 적어두게 되고 이 디스턴스를 나타내는 즉 숫자가 인덱스가 돼서 우리는 포지션 인베딩을 새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구사시미와 프렌들리도 보시다시피 이게 3칸 떨어져 있고 후구사시미는 멀티워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3이란 표시가 3이란 숫자가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프리트레인드 사전 훈련된 사전 학습된 글로브 인베딩을 이용하고 특히 또 포지션 인베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대로 새로 설정해서 이 인덱스에 맞는 인베딩을 가져온 다음에 얘를 연결해서 새로운 바이 LSTM에 입력하고 결국에는 요 멀티워드가 있다면 즉 에스펙트에 해당되는 히든 스테이트의 평균과 또 오피니언에 해당되는 히든 스테이트의 평균의 또 히든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또 소프트맥스를 통해 이진 분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기존의 유니파이드 모델이라는 즉 에스펙트 텀을 추출하는 것과 센티먼트를 동시에 분류하는 그 유니파이드 태그 스키마를 이용한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다가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추가한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논문은 이제 처음으로 에스펙트 센티먼트 트리플 익스트랙션이라는 과업을 제시한 논문이기 때문에 뭐 후에도 언급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과업을 해당 과업에 대한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론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을 실험 결과가 그렇게 막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분 참고해서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용한 데이터셋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Semantic Evaluation Challenge에서 등장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용했던 특히 레스토랑, 그 다음에 2014년 등장한 이 랩탑에 관한 데이터셋, 그리고 15 레스토랑, 16 레스토랑 등 4가지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실제 이 로 텍스트와 레이블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 텍스트를 보자면 가장 먼저 이 리뷰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각 단어에 대한 태깅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실 앞서서 BIOS 태깅이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T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 웨이트 스태프가 이제 하나의 엔티티 에스펙트이고 그에 대한 센티먼트가 마찬가지로 포지티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뭐 더블 T가 있고 더블 S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대응한다. 즉 T 포지티브와 S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 웨이트 스태프와 프렌들리가 한 쌍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디스가 food에 해당되는 것이 better and better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에는 모두 이제 그냥 T, POS, S 등으로 통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앞서 보셨던 BIOS 태깅을 이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는 이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1에 대한 성능 평가와 또 스테이지 2, 결국에는 스테이지 2는 이제 페어 익스트랙션과 또 이 에스펙트 AST 과업에 대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스테이지 1에 대한 성능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에스펙트와 센티먼트를 에스펙트를 추출하고 또 센티먼트를 올바르게 분류하고 있는 과업, 즉 유니파이드 모델의 본래 의도, 본래 과업을 함께 비교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오피니언 텀에 대한 추출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에 대한 성능도 함께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다른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니파이드 태그를 이용해서 학습한 후에 동일한 환경을 즉 동일하게 유니파이드 태그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법론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히 적어 보았고요. 각각의 레퍼런스 실제 논문들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 제안 방법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변형에 대한 실험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제 by LSTM 요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는 제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by LSTM 오피니언 텀 부분을 제거한 것과 또 TG 항목을 제거한 것, 그 다음에 by LSTM T 그 중에서도 특히 요 LT 로스를 제거한 후에 훈련한 것들을 각각 의미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블리션 테스트를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스테이지 2에 대한 성능 평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이 트리플 익스트랙션을 처음 제안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각 비교 방법론의 모델에 이 스테이지 2를 연결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2에 대한 성능 평가는 트리플 익스트랙션과 이 페어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아래의 환경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자면 먼저 요 첫 번째 결국 유니파이드 태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 제안하는 방법론이 이 14랩 데이터셋을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셋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14 레스토랑의 같은 경우는 TG 항목을 제외한 그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 리유니파이드 R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보셨던 유니파이드 모델에서 이제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위해 요 저자들이 실제로 골든 레이블을 줌으로써 그 학습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을 함께 추출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가 직접 새로 구성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 리유니파이드 R이 리유니파이드보다 모든 데이터셋에서 가장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14 레스토랑과 14 랩에서는 오히려 제안하고 있는 이 2스테이지 모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익스트랙션 로스를 추가함으로써 에스펙트 익스트랙션이 오히려 더 성능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반복론들 미난테 그리고 CMLA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파이드 태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의 성능보다 즉 기존의 뭐 당장 에스펙트 익스트랙션과 이제 센티먼트 폴라리티를 함께 진행했던 다만 유니파이드 태그를 활용하지 않았던 거죠. 이때 상황보다 오히려 유니파이드 태그 상황에서 더 성능이 하락했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방법론들은 사실 센티먼트의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볼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의 두 번째, 오피니언 텀 익스트랙션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안하는 방법론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최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또 리유니파이드 R이 또 여전히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특히 또 요 TG 항목을 제외한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기존 방법론들보다 좀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유니파이드 태그를 통해서 센티먼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오피니언 텀을 통해서 주로 이 센티먼트가 좀 결정되는 그런 관계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풀 모델이 요 TG 항목을 제외했을 때보다 성능이 안 좋은 경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풀 모델로 활용했을 때는 훈련 시 이용하는 이 로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한 좀 성능이 악화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1의 에블레이션 스터디 테스트를 이어서 살펴보자면, 이제 요 YLSTM 오피니언 텀을 제거했을 때 유니파이드 텍 클래시피케이션과 오피니언 익스트랙션 모두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하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 로스 텀, 두 가지 로스 텀이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요 YLSTM 오피니언 OPT 이 부분이 컨텍스추얼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요 ByLSTM OPT를 제거함으로써 요 컨텍스추얼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두 가지 로스에 이 정보가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써 즉 모든 경우에서 성능이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요 ByLSTM OPT 항목이 꼭 필요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보셨던 TD의 영향력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좀 태스크별로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 Unified Task Classification의 경우에는 이 TG를 제거할 시에는 14 레스토랑에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또 Opinion Extraction의 경우에서도 이제 TG를 제거했을 때 14 레스토랑, 14 랩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spect term extraction 정보와 또 dependency relation 정보가 그렇게 연관성이 강하지 않다. 즉, 이 제거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정보가 서로 연관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air extraction의 결과 전반적인 방법론들의 성능이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페어 익스트랙션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다른 방법론들의 성능이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좀 영향이 큰데, 14랩과 14랩 데이터셋의 경우 페어가 좀 다른 데이터셋 대비해서 좀 경향성이 좀 다른 경향성이 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좀 효과 혹은 결과라고 본다고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도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스테이지 2에 대한 성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리플레이 익스트랙션과 페어 익스트랙션을 진행했는데, 트리플레이 익스트랙션의 경우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른 방법론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긴 했지만, 여기죠. 하긴 했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론들의 이 스테이지 2 부분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좀, 그리고 다른 방법론들은 모두 이제 페어 익스트랙션에 좀 중점을 주었던 방법론들이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 익스트랙션의 경우에는 이제 이 15 레스토랑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이 정성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와 실제 정답값과 각 방법론별로 요 트리플 익스트랙션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물론 체리 피킹을 했다는 점, 뭐 했겠죠.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고서도 본다면 첫 번째 예시를 통해서는 이제 요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은 모두 잘 수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페어를 탐지하는 성능이 좀 아쉽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고요. 물론 다른 모델을 비교했을 때 보시다시피 이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확실히 잘 탐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방법론들은 요 실제 정답인 로그 온에 대한 에스펙트를 아예 탐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요 투스테이지 모델은 이제 로그 온에 로그라는 단어, 비록 일부지만 로그라는 단어를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교적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요 린한테의 경우는 아예 예측도 못하고 있는 결과에 비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 논문 그리고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결론을 한번 살펴보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는 이제 에스펙트, 센티먼트, 트리플 익스트랙션을 처음으로 제안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도 함께 제안하고 있고, 결국에는 에스펙트 추출, 그리고 에스펙트 센티먼트 분류, 그 다음에 오피니언 텀 추출을 한 번에 수행하는 과업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이후에 요 AST 과업의 필수 베이스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본 논문에 활용되었던 데이터셋이 이 저자들이 직접 재구성한 데이터셋인데요. 이 데이터셋은 이 AST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 데이터셋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점을 추후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본 방법론 투스테이지 모델은 이제 TG, SC, BG 등의 구성을 통해서 네 가지의 로스텀을 활용해서 훈련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블레이션 테스트에서는 이 모든 구성이, 즉 TG나 SC나 BG나 뭐 여기는 적히지 않았지만 BILSTM, OPT 등의 모든 구성을 다 포함했을 때의 완전체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특히 앞서 보셨다시피 리유니파이드 R, 즉 저자들이 유니파이드 모델을 일부 수정한 모델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도 일부 나타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고요. 특히 또 이 AST 과업에 대한 첫 실험이었기 때문에 요 다른 방법론들을 좀 비교했던 실험이 그렇게 정확하다 혹은 페어하다, 동일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AST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또 제안되었고, 제가 논문 이전에 올렸던 영상도 이 이후에 등장한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